네, 뭉주르 일몽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복싱에 대한 기술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저를 항상 도와주던 동생과의 일정이 좀 요즘은 안 맞아요. 동생이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바빠가지고 일정이 안 맞아서 아마 다음 주쯤에 기술 영상을 찍어서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얼굴 딱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찍는 건 뭐냐면,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 매일 밤 12시마다 유튜브에서 이제 구독자분들 또는 시청자분들과 복싱에 대한 소통 방송을 매일 해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거를 여러분들도 이제 제 방송 안 들어오신 분들, 못 들어오셨던 분들도 궁금해 하셨던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해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가장 얘기 많이 들렸던 두 가지만 이제 뽑아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씩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방송 중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 2위는 뭐냐면, 손 작은 사람과 손 큰 사람의 차이점과 손 작은 사람은 펀치력이 약한가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그건 아니에요. 손 작은 사람이 펀치력이 약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손 큰 사람이 펀치력이 세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손 작은 사람들은 글러브를, 나한테 딱 맞는 글러브를 찾거나, 또는 글러브가 좀 이제 남성 손 평균 사이즈 정도 하잖아요. 글러브가 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 작으신 분들은 글러브를 착용하시면은 글러브가 안에서 좀 노는 경향이 있어요. 좀 헐거운 경향이 되게 강한데, 저는 그럴 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그런 분들에게 붕대 있죠, 핸드랩. 붕대, 핸드랩을 가장 최대한 긴 거를 구매하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붕대를 최대한 긴 거를 구매하셔가지고 손에다가 계속 촘촘하게 이제 두껍게, 이 정도 두껍게 감으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글러브를 끼고 스파링을 하시면은 손 큰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은 펀치력 전달력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손 작든 크든 간에 상관없어요. 정말 상관없습니다. 물론 손 큰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질량이라고 하죠. 질량이 좀 더 부피, 그 손 작은 사람보다 넓다 보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손 작으신 분들은 너무 위축되실 필요 없어요. 그에 맞게 붕대를 긴 거를 구매하셔서 손을 최대한 두껍게 만든 상태에서 글러브를 끼고 스파링을 하든 샌드백을 치시면은 손 큰 사람보다 월등히 펀치력 전달력이 더 좋거나 아니면은 동등하거나 그렇게 맞출 수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나 집착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붕대를 긴 걸로 구매하신 다음에 촘촘하게 손을 두껍게 최대한 감고 그 다음에 글러브를 끼면 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영상 속에서 말로만 설명하면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라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림판을 잠깐 켰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빨간색이 글러브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글러브 옆면이에요. 이게 옆에서 봤을 때, 글러브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 모양이 나왔다 칠게요. 그냥 그림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손목 부분, 벨크로 찍찍이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너클 부분, 여기가 이 너클 부분인데, 자, 여기서 만약에 손이 작으신 분들은 글러브를 이렇게 손에 안에 넣으면은 이렇게 이게 그 지금 검은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부분이 손이에요. 사람 손 모양. 아이고, 잠깐만요. 이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은 공간이 이렇게 남아요. 그쵸? 손 작으니까. 보통 글러브 사이즈들은 대부분 이제 좀 메이커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에버라스트, 뭐 아디다스, 이런 것들, 뭐 위닝, 이런 것들은 대부분 좀 뭐라 해야 될까, 서양인들의 손 사이즈, 평균 손 사이즈에 맞게 나와야
있게 돼 있어요. 특히 에버라스트 이런 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메이커 뭐 가미, 신도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에버라스트나 뭐 좀 라이벌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 제품들 같은 거. 예, 그런 제품들을 만약 구매하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서양인들의 손 평균 사이즈에 맞춰서 이제 글러브들이 대량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생산되기 때문에 저처럼 손이 작으신 분들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예, 제가 손이 엄청 작습니다. 여자분들 손이랑 거의 맞먹을 정도로 정말 손이 작은 편인데, 그랬을 때 이런 글러브를 꼈을 때 지금 이 초록색 부분 보시면은 이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이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예, 글러브 지금 빈 공간인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샌드백을 이 상태에서 치잖아요. 이게 치면은 내가 만약에 주먹을 휘둘렀어요. 근데 나의 펀치력이 100 정도가 나와요, 원래. 근데 이 헐거운 글러브를 낀 상태에서 샌드백을 이렇게 치면은 펀치 전달력이, 펀치력이 아니라 펀치 전달력입니다. 네, 펀치 전달력이 60밖에 안 나와요, 대부분. 그럼 나머지 40은 어디로 갔느냐? 원래 100이었는데 40은 어디로 갔느냐? 이 빈 공간 때문에 힘이 분산돼요. 글러브가 그게 글러브 주먹 이 너클 부분이라 하죠. 여기 부분 이런 거를 만져보면은 되게 푹신푹신하잖아요. 그게 폼으로 돼 있어요. 폼. 예, 메디폼 아시죠, 여러분들? 푹신푹신한 재질. 좀 스펀지를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예, 그런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먹이, 그러니까 글러브를 꼈을 때 헐거운 상태에서 샌드백을 치거나 상대를 맞췄을 때 힘이 60밖에 전달이 안 돼요. 나머지 40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힘이 분산이 돼요. 이렇게. 왜냐? 이 말랑말랑한 이 글러브의 재질 때문에 힘들이 대부분 분산이 되거든요. 안 그래도 글러브에 빈 공간이 많은데, 빈 공간에다가 이제 글러브의 재질 때문에 제대로 펀치력이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게 뭐냐면, 다시 그림 그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빨간색 옆면이 글러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손이잖아요. 이게 내 손인데, 손이 되게 작죠. 아까랑 똑같이 작아요. 이게 작으면은 검은색이 손인데, 주황색을 붕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붕대를 최대한 긴 걸로 구매하셔서 이 너클 주먹 뼈 부분, 그쵸? 주먹 쳤을 때 여기가 주먹 뼈잖아요. 여기 부분을 최대한 이제 붕대를 많이 감아가지고 촘촘하게 감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두껍게, 최대한 손 자체를 두껍게 만들어주면은 공간이 어느 정도는 좀 메꿔지겠죠. 예, 공간이 어느 정도 아까보다는 훨씬 많이 메꿔져요. 그리고 손이 글러브에 딱 맞는다는 느낌도 엄청 많이 들고요. 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샌드백을 치거나 상대를 맞추게 되면은 아까 내 펀치력이 100 정도였는데 이제 이렇게 붕대를 긴 걸로 해서 내 손을 꽉 감싸주게 된 상태에서 펀치를 날리게 되면은 아까는 60이었는데 지금은 80 정도를 전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나머지 20은 어쩔 수 없이 분산이 돼요. 이렇게 충격을 여기 딱 주게 되면은 여기에 모든 충격이 다 쏠리는 게 아니라 충격이 여기에 어느 정도 가해지면서 여기서 펀치가 힘이 이렇게 분산이 돼요. 이렇게. 네. 그래서 손 작으신 분들은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붕대를 최대한 긴 걸로 구매하시는 게 정말로 좋습니다. 그래야 어떤 글러브를 차든 간에 손이 헐거운 느낌도 안 들고 꽉 잡아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느낌도 엄청 많이 들 뿐더러 펀치 전달력도 안정적으로 이제 한 90% 정도는 이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영상을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뭉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1위가 뭐냐면, 그 체육관에서 대부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샌드백을 치든 섀도우 복싱을 하든 스파링을 하든 간에 주먹을 뻗을 때 스트레이트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잡이 여기 카운터잖아요. 스트레이트. 이거를 뻗을 때 허리를 틀으라는 소리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허리가 펀치력을 좌우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허리도 최대한 틀으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한 좀 약간 답변을 드리는 게 저는 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펀치력과 허리랑은 그렇게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게 좀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 있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뭔 소리 하는 거지? 또는 이제 프로복싱이나 복싱 관장님들이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신다면은 제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펀치력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정말 펀치력이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펀치력이 좀 세질까? 왜냐면은 저는 체력, 그 다음에 연타, 테크닉, 펀치력, 이 대표적인 4가지 학문 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영순위가 바로 저는 펀치력이라 생각하거든요. 힘.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골로프킨처럼 저렇게 펀치력이 1톤이 나올까? 어떻게 하면 타이슨처럼 펀치력이 1톤이 넘을까? 어떻게 하면, 이건 좀 예외인데, 그 UFC 선수 중에서 조르주 생피에르라고 있어요. GSP라고 선수가 있는데, 미들급인데 펀치력이 1.3톤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펀치력이 1.3톤이 나올까? 그런 연구를 정말 많이 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운동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펀치력에 대한 이론 공부도 되게 많이 했었고, 정말 많은 것들을 뒤져보고 검색해보고, 그리고 제가 직접 몸소 체험도 해보고 정말 많이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은 펀치력은 허리가 좌우하진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대신 약간 말을 좀 바꿀게요. 펀치력은, 그러니까 허리가 펀치력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허리는 펀치력을 보조해주는 역할이라고 좀 바꾸고 싶습니다. 말을 좀 수정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무거운 무게를 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부위가 허리예요. 그쵸? 땅에 뭐가 떨어져 있어. 무거운 게 20kg짜리 쌀포대를 들 때, 땅에서 이렇게 들어 올릴 때 가장 많이 일단 먼저 쓰이는 부위가 허리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부위가 허리긴 하지만 가장 많이 디스크가 오는 부위가 허리예요. 허리 디스크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허리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허리가 중요하지만 약합니다. 부위가, 허리라는 부위가 원래 약해요. 그렇게 강한 부위가 아니야. 게다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선수들 그 스파링 영상이나 시합 같은 거 경기 영상을 보시면은 선수들 대부분 허리까지 쫙쫙 틀어주면서 공격을 일일이 하지 않아요. 원투를 치더라도 허리를 일일이 팍팍 틀진 않습니다. 절대로. 왜 그러냐면은 복싱이라는 거는 이 주먹, 팔싸움이거든요. 근데 허리까지 물론 틀어주면은 주먹이 더 깊숙이 박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펀치력을 좌우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 외국 복서 유명한 메이저급 선수들 있죠. 유명한 선수들 보면은 허리 운동을 그렇게까지 빡세게 하지 않아요. 하긴 해요. 하는데 거의 스트레칭급으로 합니다. 가볍게. 허리 운동, 허리에 근육을 생기기 위해서, 허리를 팍팍 더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것만 봐도 어느 정도 진짜 감이 오실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그 허리를 팍팍 틀어야 되고, 그리고 허리가 펀치력을 좌우한다면, 정말 그렇다면은 상식적으로 복서분들의 허리 둘레가 엄청 두꺼워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허리 근육도 엄청 발달이 돼 있어야 돼요. 다른 운동, 팔 운동, 팔 근육 이런 걸 키울 게 아니라 허리 근육을 더 키워야겠죠. 근데 그런 게 거의 드물어요. 허리 운동, 허리 근육 키우는 거 거의 드물어요.
하긴 하지만 정말 낮은 무게로 거의 근지구력에만 집중해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만 봐도 외국 복서들 그런 훈련들만 봐도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되게 위험한 발언이에요. 제 영상을 보시고 쟤 뭔 소리야, 쟤 되게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위험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좀 바꿔드리고 싶어요. 좀 고정관념을 좀 깨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어떻게 하면은 펀치력이 평소보다 훨씬 월등하게 강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3가지로 간추려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올려볼까 합니다. 저만의 방식으로. 다시 한번 이제 이 주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말씀드리자면은, 펀치력을 좌우하는 건 허리가 아니에요. 절대. 허리는 펀치력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수정할게요. 허리가 펀치력을 모든 걸 좌우하는 게 아니라 펀치력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 역할. 허리는 보조 역할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또 느껴왔던 것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펀치력은 무엇을 좌우하느냐? 때리는 요령이에요. 방식. 때리는 방식. 그러니까 요령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감이라고 하는데, 그 감각을 찾으셔야 돼요. 그 감각이 펀치력을 좀 어느 정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2가지 대표적으로 생방송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 2가지를 이렇게 갖추려 봤는데,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고 난 후에 일묵님 이 영상 이 기술에 대한 이 영상 좀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이렇게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도움이 돼요. 이 영상을 이번에 찍어야겠다,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댓글로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아이디어가 고갈이 됐어요. 어떤 영상을 찍어야 우리 같은 일반인 분들이 공감을 할까, 이 기술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일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